여러분, 영화 빅쇼트 보셨나요? 왜 이상하게 빅쇼트 보면서 등장인물들을 보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돈에 대해 집착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랑 이렇게 익숙한 미국인데 아직도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로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미국에는 무려 매일 150억 원을 버는 모든 경제인들이 촉망에 맞이하는 월스트리트가 따로 있다는 거죠. 단순히 월급 버는 것보다 에너지 소모는 높으면서 보는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비결은 뭘까요, 도대체? 주식 투자? 아, 결국 또 투자하라는 뻔한 소리 하고 있네 하실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니니까 1분만 제 얘기 들어보시면 움직일 기미는 코딱지만큼도 안 보이던 여러분의 지갑에 이게 무슨 변화를 주는지 영화를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고 놀랄 준비된 분들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은행 이자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을 사려고 돈을 많이 빌렸고 은행들도 돈을 쉽게 빌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야. 지금 집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은행은 집 살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대출들을 모아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금융 상품인 것처럼 포장해 팔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속은 위험한데 겉은 멀쩡해 보이게 만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이클 버리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그 돈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집값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남들이 모두 집값이 오른다고 믿을 때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쪽에 돈을 걸었습니다. 당시에는 다들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역사에 남을 전설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그의 펀드는 누적 490% 수익을 기록했고 투자자들은 1조 원 이상, 버리 본인은 1,500억 원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와 마이클 루이스의 원작책 바로 이 이야기가 담겨 있죠. 한마디로 마이클 버리는 거품을 미리 보고 공매도로 인생 역전을 만들어낸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마이클 버리처럼 금융위기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1시간 뒤 시장도 알 수 없고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1억, 10억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천재적인 예측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뿐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DCA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또는 매주 정해진 금액만큼 꾸준히 사모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큰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매주 5만원, 매달 20만원처럼 정해진 금액을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시장이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고 무서울 때도 계속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쌓이면 이 평범한 방식이 생각보다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2007년 10월 S&P 500
사상 최고점 1565포인트를 찍던 바로 그때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두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같은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은 곧 큰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좋아하던 시장이 무너지는 쪽에 1억 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사람은 1억 원을 10억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택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특별한 정보도 없고 시장을 정확히 맞추는 능력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1억 원 같은 큰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매달 100만 원씩만 꾸준히 투자하자. 이 사람은 매달 100만 원을 S&P 500 ETF와 QQQ ETF에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시장이 떨어지든 뉴스에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든 그냥 매달 같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작하자마자 터졌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08년 금융위기가 온 겁니다. 주가는 크게 떨어졌고 계좌는 마이너스가 났고 뉴스에서는 매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주식은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직장인은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달 100만 원, 주가가 오를 때도 사고 주가가 떨어질 때도 샀습니다. 좋은 시기에도 사고 무서운 시기에도 샀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빅쇼트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2009년 빅쇼트 투자자가 1억 원을 10억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매달 투자한 직장인의 계좌는 아직 3천만 원대 수준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2012년이 되어도 아직 빅쇼트 투자자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2015년이 되자 직장인의 투자금은 1억 원대를 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10억 원과 비교하면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2018년에는 2억 원대를 넘습니다. 꽤 많이 모였지만 그래도 빅쇼트 투자자의 10억 원에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더 흐릅니다. 직장인은 계속 투자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멈추지 않고 2021년이 되자 이 사람의 투자 계좌는 약 7억 원대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2024년 드디어 10억 원을 넘어섭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약 15억 원 전후까지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빅쇼트로 10억 원을 번 사람이 그 돈을 다시 투자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10억 원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빅쇼트 투자자가 이겼습니다. 시장을 정확히 맞힌 사람이 엄청난 속도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흐르자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시장을 맞히지 못했던 평범한 직장인이 꾸준히 투자한 힘으로 결국 빅쇼트 성공자를 앞지르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사람은 처음에는 크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장에 남아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더 큰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정말 무서운 힘은 한 번의 천재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 멈추지 않는 꾸준함일 수 있습니다. 결국 빅쇼트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나도 위기를 맞춰서 한 방에 대박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금융위기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시장이 언제 폭락할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큰 목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법은 뭘까요? 저는 그게 DCA라고 생각합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는 미래를 맞춰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미래를 맞히지 못해도 시간을 이용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꾸준히 멈추지 않고. 이 단순한 방식이 10년, 15년, 18년이 지나면 생각보다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제가 같이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이 책은 어려운 투자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투자에 실패하고 왜 평범한 사람이 오히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복리는 머리 좋은 사람보다 오래 버티는 사람에게 더 크게 작동하는지를 쉽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이야기한 DCA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미래를 맞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꾸준히 시장에 남아있는 것. 한 번에 큰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오래 투자하는 것. 그게 평범한 사람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천재는 위기를 맞춥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게 바로 DCA입니다. 돈의 심리학은 이런 돈의 태도와 투자 심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책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에 링크 남겨둘 테니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